안녕하세요, 에피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 문서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PPT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 이 파일 자체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나하나 그리느냐고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체적으로 불러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먼저 얘를 PDF 파일로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 PDF로 보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PDF 파일로 만드는 명령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주시고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변환이 완료되면 PDF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일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을 하고요. 파일에 가서 오픈, 그리고 조금 전에 변환했던 PDF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을 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PDF 파일 문서가 여러 개 있으면 번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 자체만 이렇게 불러와지겠죠. 자, 이렇게 불러왔는데,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이 자체에서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레이어 하나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왔을 때 하나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리 작업을 좀 해주시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모션을 제작할 때 훨씬 쉬워지겠죠. 툴 상자에서 다이렉트를 선택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얘들을 이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지워주시고 레이어별로 분리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파일들 잘 보시게 되면 글자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띄워져 있는 것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각각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저는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서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글자나 아니면 그래프들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조금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일단 분리를 해보는데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모션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얘들 3개하고 이 라인만 분리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이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제가 레이어 2개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2개를 더 만들어 놓고요. 일단 바로 위에는 이렇게 3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고 이 파일들을 위로 이렇게 올려 놓죠. 자, 이렇게 올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도 마찬가지로 맨 위로 올려야 되겠죠.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지금 여기 글자들이 이 상자에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새롭게 만들어서 위쪽에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 하나 만들고 레이어 맨 위로 드래그해서 놓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 글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상자들이 지금 걸리잖아요. 그래서 상자들 비디오 아이콘을 이렇게 꺼주죠. 꺼주고 여기에 글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를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글자들도 같은 레이어에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택하고 맨 위로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비디오 아이콘을 켜 놓죠.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주면 돼요. 자, 저장을 할게요. Save as 이름 주시고요. 컴퓨터에 제가 이렇게 AI 파일로 저장을 하죠. PDF 파일로 저장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인 AI 파일로 저장을 하죠. 자, 저장. 버전은 여러분들이 2020 버전으로 해도 되고요. 그 이하 버전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전에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2020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 놨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로 왔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든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는데 불러올 때 방식을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불러와야지 레이어가 살아있겠죠. 그리고 임포트.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얘가 들어오는데 얘 사이즈가 지금 좀 작아요. 지금 보면 720이 540 사이즈죠. 그래서 얘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탕에다가 솔리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솔리드. 색상은 제가 흰색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해서 약간 회색 넣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배경으로 내려 놓죠. 자, 이러면 아까 우리 PPT 파일에서 봤던 그 파일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 아까 우리 레이어 분리했잖아요. 그 분리한 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더 키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컴포지션에 가서 컴포지션 세팅. 지금 비율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 사이즈를 HD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 1280에 720으로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720으로 바꾸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이 솔리드, 조금 전에 만든 솔리드도 너무 작고 얘들도 작잖아요. 자, 솔리드는 만들어 놨을 때 얘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가서 솔리드 세팅, 그리고 메이크 컴포 사이즈를 누르면 동일하게 사이즈가 커지겠죠. 자, 그러면 얘 크기를 키워야 되는데 얘 크기를 여러분들이 키울 때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S 눌러서 얘들을 키울 수도 있는데 수치가 없어졌네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얘 누르고요. 자, 지금 보면 얘 사이즈를 이렇게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얘들이 위치들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스케일로 키우면 안 되고요. 여기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new null object. null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얘한테 페어런츠를 거는 거죠. 그래서 페어런츠 이렇게 걸어 놓고 null의 스케일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S 누르고 이렇게 키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키웠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뿌연 느낌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왔을 때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옆에 있는 칼립스를 여러분들이 켜주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바뀌죠. 그래서 얘를 각각 다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이 다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지금 있는 이 레이어 있잖아요. 지금 얘는 글자고 얘가 이 라인이잖아요. 각각의 라인들을 움직여주면 되는데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얘를 쉐입 레이어로 변환을 해서 라인을 움직이면 훨씬 더 느낌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레이어 선택하고요. 레이어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크리에이트에 가게 되면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벡터 레이어라고 있어요. 그러면 벡터 파일을 쉐입 레이어로 변환을 해줘요. 자, 이렇게 쉐입 레이어가 변환이 됐고 밑에 조금 전에 있던 레이어는 비디오 아이콘이 꺼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런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쉐입 레이어 자체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 두께도 마찬가지로 쉐입 레이어에서 이렇게 이 정도로 두께를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는 거죠. 더 두껍게. 이렇게 해놓고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트림 패스를 주면 되겠죠. 쉐입 레이어에 에디에 가시게 되면 트림 패스라고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고 트림 패스의 엔드점. 처음에는 얘가 엔드점이 0이다가 그리고 얘가 2초 정도 갔을 때 100% 나오게 하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상자 있잖아요. 이 상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커지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 선택하고 S 누르고 스케일의 X와 Y 링크를 끊어 주고요. Y축의 스케일만 변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Y축의 스케일 처음에는 0을 주기 전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중간 앵커 포인트 있잖아요. 이 앵커 포인트가 이 밑에 있어야지 밑에서부터 위로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바닥으로 이렇게 내리죠. 컨트롤 눌러서 스냅 붙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케일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Y축에 처음에는 0, 그리고 얘가 2초 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1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각각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각각에 따라서 글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제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포그래피를 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PPT 파일에 있는 문서 파일을
쉽게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다른 작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